지난달 말이었죠. 평안북도 북중 접경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압록강과 가까운 신의주, 이 의주와 신의주 이쪽 지역에서는요 주민 5천 명이 고립되기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짧게 보시죠. 10여 대에 달하는 직승기들이 무려 20여 회씩 연속적인 왕복 비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전 기간 지켜보시며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해 지역을 찾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저렇게 SUV가 반쯤 잠긴 채로 현장을 돌아보는 시찰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 현지 지역의 사람들 피해가 엄청났다고 전해지고 있죠. 급기야는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해서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 요청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자, 인도적인 지원 의사를 우리 정부가 밝힌 겁니다. 그야말로 12년 만에 수해 지원을 제안한 것인데 북한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감사하게 받겠다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악랄한 모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부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제안을 한 건데 인도주의적인 차원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군사적으로 대치가 돼 있고 지금 뭐 DMZ에서는 사실상 이 군사적인 대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수해에 관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것을 지금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먹을 물도 없고 이 생활 용수를 구할 수도 없고 식량도 구할 수 없는 이 주민들을 먼저 생각했다라면 남쪽이 내민 따뜻한 손을 이번 기회에 잡아서 오히려 긴장 관계를 다른 관계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저렇게 적대적으로만 대한다라면 네. 앞으로 다른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 북한의 저런 이 적대적인 태도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제안을 하면 글쎄요, 막 대놓고는 아니지만 북한도 모른 척하고 좀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면이 많이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이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왜 대한민국을 공격하냐면 본인들의 수해 복구와 관련된 우리가 본인들도 그냥 그 방송에서 피해 규모 같은 거는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이 이걸 모략질을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건 내부의 어떤 반발, 이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다스리기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자력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수해 피해를 보도한 건요. 북한 통신사입니다.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 중앙TV라든가 노동신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해 상황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와서는 우리 언론이 본인들의 수해를 보도하면서 깎아내렸다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우리를 향해 맹비난을 하고 있는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적대의식을 표출한 김정은 한 번 적은 뭐 어쩔 수 없는 적이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작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요.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본인이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북한이 중국과 거리를 두고 푸틴과 굉장히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들으면 시진핑이 더 좀 화가 날 일을 계속하고 있네요. 어쨌든 근데 푸틴의 도움은 받겠다. 우리 남한의 도움은 거절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되게 화가 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은근히 러시아와 북한이 친해지는 걸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도 푸틴이 북한 가고 또 북한 가서도 김정은에게 또 선물했던 차도 같이 운전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근데 푸틴도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 평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들렸다 갔다고 해요. 네. 이런 이상한 관계인데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라면은 수해 복구는 4단계가 있거든요. 네. 일단 수해가 나면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편안한 안락처를 제공을 하고 생필품 제공하고 신속하게 그 수해 지역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내민 손길을 걷어찼다 이것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보내는 구호품을 보면 민심이 흔들릴까 봐 아, 나만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걸 먹는구나 흔들릴까 봐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러시아는 어쨌든 자기들보다 잘 산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은 또 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도움을 주세요라고 한 것도 얘기 아니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자존심일까요? 일단 뭐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그 계획에 따라서 대처를 잘 하고 꼭 필요하다라면 가장 진실한 벗들인 모스크바의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길을 끌었던 게 가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진실한 벗은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모스크바를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진실한 벗으로 여기고 있구나. 북러 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이 대목에서도 좀 읽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러다 갑자기 또 우리한테 지원 받겠다 그러진 않겠죠? 또 해주면 되죠. 알겠습니다.